지은은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뒤편 문을 열고 도망쳤다. 그녀의 약혼자 승호가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택시를 타고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쏟아지는 메시지들 속에 미지의 번호로부터 온 한 통의 문자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밀을 드러냈다. 지은아, 나 미지야. 내가 도망친 건 나 때문이야? 제발 만나자. 지은은 택시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다. 미지. 그 이름은 2년 전 대학 시절의 추억처럼 먼 기억 속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먼지가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가시처럼 날카로웠다. 미지는 지은의 첫사랑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의 상징이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택시가 멈추자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내렸다. 그녀는 미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서 도망친 진짜 이유가 바로 미지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미지와의 만남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미지는 여전했다. 24살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지은 언니, 오랜만이야. 미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지은은 25살,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사랑, 원망, 후회가 뒤섞인 눈빛. 왜 이제야 연락한 거야? 내가 사라진 후로 난 이 지은의 말은 끊겼다. 2년 전 미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지금 물어보는 건 무의미했다. 하지만 미지는 대답했다. 가족 때문이었어. 우리 관계를 알게 된 아빠가 나를 강제로 유학 보냈어.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미지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서 둘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아빠가 내 핸드폰을 감시했어. 우리 메시지를 보고 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어.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 미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압력을 느껴왔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를 정상적인 삶으로 이끌기 위해 승호와의 결혼을 강요했다. 난 내가 날 버린 줄 알았어. 그래서 승호 오빠랑 결혼하려 했지. 지은의 고백에 미지는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니야? 도망친 거지?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너 미쳤어. 결혼식에서 도망치다니. 승호 집안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당장 집으로 와.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미지와 함께 있었다. 둘은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단순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직장에서 휴가를 냈고 미지와 함께 서울을 벗어나기로 했다. 일단 제주도로 가자. 거기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미지의 제안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바다만큼이나 불안했다. 승호에게 미안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지은의 진짜 감정을 모르고 있었다. 미지야, 우리가 이렇게 도망치는 게 옳은 걸까? 지은의 물음에 미지는 손을 잡아주었다. 옳고 그름은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우리 둘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제주에 도착한 둘은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해변을 걷고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지는 미국에서 겪은 고립감을 털어놓았다. 그곳에서 나 혼자였어. 내 생각만 했지? 하지만 돌아올 용기가 없었어.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은 날 강제로 소개팅 시켰어. 승호 오빠는 그중 하나였지. 난 그냥 포기하려 했어. 둘의 대화는 깊어졌고 사랑은 재정화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멀지 않았다. 며칠 후 지은의 어머니가 제주로 찾아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펜션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문 열어. 내가 왜 도망쳤는지 알아? 그 여자 때문이야? 그 미지라는 애.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미지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미지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줌마, 저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지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지은이 인생 망쳤어. 당장 사라져. 그 순간 지은은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그만해. 미지랑 나 사랑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가족이 뭐가 돼? 그 대치 속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외쳤다. 엄마, 난 행복하고 싶어. 이게 나야. 어머니는 울면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미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낼게요.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제주에서의 시간은 짧았다. 서울로 돌아온 둘은 현실과 마주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결혼식 도망 사건이 알려진 것이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 씨, 왜 그랬어? 남자친구가 불쌍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지는 자신의 가족과 대면해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지야, 내가 왜 왔는지 알아. 그 여자 때문이지? 당장 끊어라. 미지의 아버지는 강경했다. 그는 미지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에서 쫓아낼 기세였다. 지은과 미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돈 문제,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지은은 승호를 만났다. 미안해. 오빠의 승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난 괜찮아. 하지만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미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정상적으로 살아의 친구 하나가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둘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지은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미지야,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미지는 강하게 대답했다. 버틸 거야. 사랑하니까. 하지만 깊은 곳에서 미지는 두려웠다. 그녀의 선택이 지은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서울의 일상이 시작되면서 지은과 미지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그 개인적인 문제는 바로 그녀의 성적 지향이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태도가 변했다.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지은은 이를 참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미지야,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 지은의 말에 미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함께니까. 미지의 가족 압력은 더 세졌다. 아버지가 미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미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지면 용서할게. 미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문을 막았다.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미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왜 이해 못 해주세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내 인생 망치고 싶으면 맘대로 해. 그 후 미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미지야, 아빠가 아파. 내가 이렇게 나오면 가족이 깨져. 지은은 자신의 가족과도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탓이야. 아버지의 전화였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지은을 보자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결혼해서 애 낳고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난 미지 없인 못 살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너희를 용납 안 할 거야? 후회할 텐데. 이런 압력 속에서 둘은 작은 반항을 시작했다. 미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여기서 힘을 얻었어. 미지의 말에 지은도 동참했다. 모임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여성이 말했다. 가족 반대가 제일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말은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사정으로 이유는 명확했다. 그녀의 관계가 알려진 것이다. 지은은 이를 듣고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차별이잖아. 미지는 울면서 말했다. 괜찮아. 다른 일자리 찾을게.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낙인 찍혔다.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미지야, 포기할까? 지은의 약한 목소리에 미지는 강하게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왜 포기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다음 날 지은은 승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지은을 걱정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미지라는 애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니야. 승호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미지가 정말 그녀를 망치고 있는 걸까?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미지에게 물었다. 우리 헤어질까? 미지는 충격받았다. 왜? 승호 오빠 때문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미래 때문이야. 이 고통이 너무 커.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미지는 소리쳤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려는 거. 지은은 울면서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더 힘들어. 내가 고통받는 걸 못 봐. 둘은 서로를 안고 화해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남아 있었다. 미지는 몰래 자신의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 언니가 흔들리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친구는 조언했다. 너도 생각해봐. 가족을 버릴 만큼 가치 있어? 미지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그녀는 아버지와 만나기로 했다. 아빠, 저 헤어질게요. 집으로 갈게. 미지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지은을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다. 잘 생각했어. 그 여자랑 끝내라. 미지는 그 말을 듣고 후회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 지은은 미지의 변화를 느꼈다. 미지가 늦게 들어오고 전화를 피하는 날이 늘었다. 미지야, 무슨 일 있어? 미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미지의 핸드폰을 보았다. 아버지와의 메시지. 오늘 집으로 와. 이 결혼 상대 소개할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미지가 배신한 걸까? 대치가 시작되었다. 미지야, 이게 뭐야? 지은의 물음에 미지는 울었다. 미안해. 가족 압력이 너무 세서. 하지만 난 안 갈 거야. 이 지은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 내가 날 버리려 한 거잖아. 미지는 무릎 꿇었다. 아니야, 시험해보려 했어. 내가 날 정말 사랑하나? 이 지은은 분노했다. 시험. 우리 관계를. 그날 지은은 집을 나갔다. 미지는 후회했다. 그녀의 선택이 관계를 망쳤다. 지은은 친구 집에 머물며 생각했다. 미지가 날 배신했어. 하지만 사랑의 둘의 갈등은 깊어졌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간섭, 그리고 내부의 의심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은이 집을 나간 후
미지는 혼자 남아 절망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언니. 제발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미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흔들렸을까? 그녀는 LGBT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한 선배가 말했다. 관계는 신뢰가 기본이야. 배신은 용서하기 힘들어. 미지는 울면서 고백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고칠까요? 선배는 조언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으로 보여. 지은은 친구 세연의 집에 머물렀다. 세연은 지은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지은아, 미지가 정말 배신한 거야? 오해일 수 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메시지를 봤어. 결혼 상대 소개받으려 했어. 세연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 압력이 크겠지? 너도 이해해봐. 지은은 화를 냈다. 이해. 난 매일 고통받는데, 하지만 밤이 되자 지은은 미지가 그리웠다. 그녀의 사랑은 여전했다. 며칠 후, 미지는 지은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 언니, 제발 이야기하자. 지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갈 데 없어. 미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아버지 만나서 헤어지겠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어. 내가 날 사랑하나 확인하려 했어. 지은은 믿기지 않았다. 확인. 그게 사랑이야. 미지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다시 그런 일 없게 해라고 말했다. 미지는 약속했다. 절대 안 할게. 그 후, 둘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사회적 압력이 크니 서로 지지하는 게 중요해. 그 말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지은아, 집으로 와. 그 여자랑 끝내라. 아버지는 강경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다. 행복. 이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왕따 당할 텐데. 미지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저씨, 저희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미지를 무시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그 대치 끝에 지은의 부모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은의 회사에 연락해 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지은 씨, 개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가족의 사랑인가? 그녀는 퇴사를 고려했다. 미지의 상황도 악화되었다. 아버지가 미지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집으로 오지 않으면 지원 끊어. 미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미지야,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의 말에 미지는 웃었다. 함께니까 괜찮아. 하지만 미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과 두통. 이런 가운데 둘은 작은 희망을 찾았다. LGBT 행사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커플이 말했다. 우린 10년 버텼어. 가족도 결국 받아들였어. 그 말은 용기를 주었다. 지은과 미지는 손을 잡고 행사를 즐겼다. 하지만 행사 후 미지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미지야, 내가 아직도 그럴 줄 몰랐어. 불쌍해. 친구의 말은 미지를 상처 주었다. 지은은 이를 듣고 화를 냈다. 불쌍. 우리가 왜 불쌍해? 사랑하는데. 미지는 지은을 말렸다. 그만해. 사회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날 밤 둘은 미래를 논의했다.
미지야, 해외로 갈까? 더 자유로운 곳으로 미지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지은은 대답했다. 우리 둘이 가족이야. 하지만 미지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그녀는 몰래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저 행복해요. 제발.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 행복이 지속될까? 사회가 변하지 않는데 미지는 돌아와 지은에게 숨겼다. 하지만 지은은 느꼈다. 또 숨기는 거 있어. 미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다시 싹 텄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했다. 미지야, 우리 공개하자. 소셜미디어에 올려. 미지는 놀랐다. 정말 위험해. 지은은 말했다. 숨기는 게 더 위험해. 둘은 사진을 올렸다. 우리 사랑에.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비난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익명 메시지, 비정상, 미지의 직장에서 해고. 지은의 회사에서도 압력. 둘은 후회했다. 이게 옳았을까?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공개 후 지은과 미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동성애자. 역겹다. 사회를 더럽히네. 지은은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피했다. 상사가 말했다. 지은 씨, 이미지 관리 좀 해. 미지는 카페에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주인이 손님들이 불편해해 라고 했다. 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미지의 가족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아버지가 너는 우리 딸 아냐 라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연락했다. 미지야, 제발 돌아와. 미지는 거절했다. 엄마, 저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연을 끊자고 했다. 지은은 울었다. 왜 이렇게 잔인해? 이런 상황에서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미지야, 우리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LGBT 관련 제품을 팔았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지자들이 모였다. 응원해요. 메시지가 왔다. 그 희망이 그들을 지탱했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지은의 옛 친구 세연이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미지 때문에 결혼 파탄 났어. 세연은 질투심에 그랬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세연아, 왜? 세연은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내가 정상적이지 않아. 지은은 친구를 잃었다. 미지는 위로했다. 진짜 친구가 아니었어. 미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그녀는 병원에 갔다. 의사가 휴식이 필요해 라고 했다. 지은은 미지를 돌보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미지는 웃었다. 아니야. 사회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지는 자신의 내면을 직면했다. 난 왜 이렇게 약할까? 가족을 버린 게 후회돼. 지은은 듣고 불안했다. 후회해. 미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가끔 그래?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그 고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둘은 함께 치료를 받았다. 상담에서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세요 라는 조언을 따랐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한 뉴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동성 커플의 고난.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다. 지은은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우리 이야기를 해줄래? 그녀는 수락했다. TV에서 지은은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왜 차별하나요? 미지는 옆에서 지지했다. 인터뷰 후 지지자가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도. 미지의 집 앞에 시위대가 왔다. 동성애 반대. 미지는 두려웠다. 언니, 무서워. 지은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게요. 하지만 그날 밤 미지는 결정을 내렸다.
언니, 잠시 헤어지자. 나 혼자 생각할 시간 필요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 와서 미지는 울었다. 이 고통이 너무 커 내가 더 아프지 않게 지은은 소리쳤다. 배신이야. 또 미지는 떠났다. 그녀의 선택은 관계를 무너뜨렸다. 미지는 부모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환영했다. 잘 생각했어. 하지만 미지는 행복하지 않았다. 지은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미지야, 왜? 그녀는 미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처가 컸다. 며칠 후, 미지는 후회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게. 지은은 망설였다. 믿을 수 있어. 미지는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해.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신뢰는 깨져 있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미지야, 해외로 가자. 새 시작. 미지는 동의했다. 그래, 가자. 그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했다. 가족과의 이별,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출국 전날, 미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미지야, 가지마. 미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처음으로 약해졌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미지는 안아주었다. 사랑해요, 아빠. 지은의 부모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말했다. 조심히가. 작은 변화였다. 캐나다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지은과 미지는 토론토에 정착했다. 그곳은 더 자유로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아도 이상한 시선이 없었다. 미지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의 말에 미지는 미소 지었다. 응, 함께.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일을 찾았다. 지은은 마케팅 회사에, 미지는 카페에.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미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 사회의 비난. 언니, 후회 안 해. 미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했다. 후회 안 해. 너랑 있으니까. 둘은 서로를 치유했다.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다. 미지의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연락했다. 미지야, 건강해. 미지는 울었다. 엄마, 보고 싶어. 어머니는 말했다. 아빠도 내 생각 많이 해. 작은 변화였다. 지은의 부모도 마찬가지. 지은아, 행복하니? 지은은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하지만 사회적 각성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캐나다의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 미지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그들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일 뿐. 블로그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 반응이 왔다. 지지 메시지, 용기 내줘서 고마워. 하지만 비난도. 그러나 그들은 강해졌다. 미지야,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어. 지은의 말에 미지는 웃었다. 응, 함께. 어느 날 미지의 아버지가 캐나다로 왔다. 미지야, 만나러 왔어. 미지는 놀랐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 행복을 봤어. 미안해. 미지는 안아주었다.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는 지은에게도 말했다. 미안해. 이제 받아들일게. 그 순간 미지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수용. 지은의 가족도 방문했다. 어머니가 지은아,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모든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정겨는 여전했다.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들, 가족이 참석했다. 미지야, 영원히 함께.
지은의 맹세에 미지는 대답했다. 영원히.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변화를 위해 돌아가자 미지의 제안에 지은은 동의했다. 그들은 한국으로 귀국했다. LGBT 권익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 강연.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운동 중에 반대자와 마주쳤다. 너희 때문에 사회가 망해,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 때문에 망하나요? 미지는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손실과 어둠, 배신과 용서. 그 대가로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아니면 사회의 틀 안에서 사는 게 더 나았을까?